자, 우선은 이제 K리그 첫 번째 경기. 자, 수원 FC 대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자, 우선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라스가 지금 징계로 못 나오면서 공격 전력이 지금 많이 약해졌지만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강원전에서 이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라스가 없어도 직전 경기에서 좀 좋은 결과를 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스가 지금 결장, 네, 징계로 인한 지금 결장이고, 그리고 지금 용병 공격수인 루페즈가 이제 복귀할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한진 선수랑 지금 이명주 선수가 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ACL에서 이제 베트남 클럽 팀인 하이폰과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연장 끝에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이제 정규 시간에는 이제 1대1로 이제 무승부를 했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많은 득점 찬스가 있었지만 결국 정규 시간 내에 마무리를 못 지으면서 나름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고, 결국에는 이제 연장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됐죠. 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체력적으로 인천이 수원 FC에 비해 열세일 수밖에 없어요. 불과 뭐 이제 3일 전에 경기를 치르고 이제 다시 또 이어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컨디션적으로는 수원 FC에 비해서 좀 안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현재 인천이 지금 수원 FC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자, 하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력적으로 열세인 상황, 그리고 최근 이제 수원 FC 상대로 7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좀 수원 FC만 만나려면은 좀 상성상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좀 인천을 보기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수원 FC 쪽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수원 FC 프랜스 쪽을 보고, 그리고 이건 2.5 기준인데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원 FC 프랜스의 이제 2.5 기준 오버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북 대 대전. 자, 우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홍정호 선수와 이제 류재문 선수가 좀 복귀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전북은 뭐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인 지금 구택이 결장 의심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울산 상대로 이제 1대0 패배를 하면서 좀 최근 2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주춤한 그런 전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여전히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번 지금 대전 상대로 공격에서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원정 수비가 좀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전북이 어느 정도 또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포항전에서 3대 0으로 뒤지던 경기를 이제 3대 3까지 만들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막판에 이제 포항한테 실점을 허용하면서 결국 4대 3 패배를, 네,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티아고가 후반 막판에 이제 해트트릭을 하면서 굉장히 좀 물오른 경기력을 보였죠.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점유율 자체는 비슷하게 가져갈 거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최근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 이런 점들을 약간 봤을 때
좀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좋은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도 보여요. 그러면서도 다득점 양상으로 약간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다만 아무래도 지금 대전이 원정에서 현재 3연패 중으로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홈 이점이 큰 전북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상성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대전에 좀 저조한 원정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승패는 전북 쪽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고배당으로는 이건 한번 햄무 도전. 네, 왜냐면은 지금 대전도 굉장히 좀 쉽게 그런 지는 경기가 최근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빗대었을 때는 고배당 햄무,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북승에 이제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제 K리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쇼난 대 이제 우라와 경기. 자, 우선 이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용병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지금 이제 주전 용병 수비수인 페브라텐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인 그런 우라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간바 오사카 상대로 지긴 했지만 긴 연패 중일 때보다는 확실히 지금 경기력은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기 들어서 무기력하게 지는 경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가거나 이제 이기는 경기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전반기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쇼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ACL에서 리반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주전들 체력 안배도 잘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좀 같은 같은 이제 ACL에서 경기한 이제 인천에 비해서는 우라와는 이제 좀 여유롭게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좀 체력 관리를 잘했죠, 주전들. 네. 자, 이런 약간 우라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라와가 전반적으로 쇼난에 비해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으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성적이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우라와가 이제 공격에서도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원정에서의 그런 우라와는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뭐 쇼난 홈에서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둘 만큼 최근에 이제 홈 쇼난 상대로는 이제 승리한 적이 지금 없어요. 게다가 뭐 이제 지금 현재 뭐 홈 쇼난 상대로 거의 뭐 4경기 연속 지금 0대0 무승부로 기록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약간 지금 원정 우라와를 선뜻 물기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뭐 지금 경기력적으로는 당연히 우라와가 안정적이긴 해서 좋긴 하지만 이런 지금 약간 상황 같은 거를 다 봤을 때 원정에서 이제 우라와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라와 햄무 안 그럼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거나 안 그럼 2.5 기준으로 한번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라와 햄무 5할 무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해외 축구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첼시 대 이제 노튼 시티.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부상으로 인해 지금 결장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요 중에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은쿵쿠와 지금 리스 제임스가 결장인 상황입니다. 아이고, 너무 컸네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미드필더인 지금 축구의 메카까지 결장 의심인 그런 상황인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노튼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결장자는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부상자들만 어느 정도 있는 편이 그런 노튼 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쵸,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페널티킥을 놓친 후부터 좀 흐름이 이제 웨스트햄으로 넘어갔고, 결국에는 이제 후반전에 무너지고 말았죠. 물론 뭐 이제 첼시가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한 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좀 지난 시즌처럼 원정에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약간 지금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첼시가 좀 홈이다 보니까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튼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빌드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첼시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압박을 해서 좀 노튼시티의 그런 빌드업을 많이 방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뭐 직전 경기 대패 3대1 좀 패배를 했다고 해도 홈에서의 첼시는 이제 직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튼시티 상대로 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직전 이제 원정에서는 많이 좀 삽질을 했지만 그래도 홈 첼시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첼시 승, 그리고 이거는 뭐 핸디로나 마인슨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첼시 승에 그냥 핸디로 마인슨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팔마스 대 레알 소시에다드. 자, 일단 지금 양팀 다 현재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유스팅이 지금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라스팔마스든 이제 소시에다드든 어느 정도 경기에서 좀 의미 없는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아이고, 오늘도 가짜님 반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격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득점력도 지금 낮은 양팀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도 이제 볼 점유율은 대략 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라스팔마스나 이제 소시에다드나 좀 템포가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약간 좀 템포는 좀 느리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양팀 다 공격 전개도 좋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지금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라스팔마스보다는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격 퀄리티나 이런 거는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공격에서 기대되는 쪽은 그래도 소시에다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지금 전력면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우세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다소 아쉽고, 그리고 최근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연속 앞서가는 상황에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이제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 이제 지루나 상대로도 이제 1대0으로 이기다가 결국 후반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셀타비고 역시 이제 후반에 이제 극장골을 이제 허용하면서 1대1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그만큼 지금 리드를 지키기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빗대어 봤을 때 현재 지금 원정에서 소시에다드가 과연 좀 리드를 잘 지킬 수 있을지도 약간 관건인 경기고, 그래서 요 경기도 솔직히 약간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시에다드가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대승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충분히 무승부도 나올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고배당으로 소시에다드 햄무나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다. 그리고 배당은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이 두 팀의 경기 스타일이나 공격 전개를 봤을 때는 오버를 보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2.5 기준은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소시에다드의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거나 안 그러면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자, 우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 그리고 수비수가 지금 2명 정도 결장 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주전 골키퍼는 쿠르투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비수 2명은 이제 맨디랑 그리고 밀리탕이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첫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는 좀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직전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긴 했지만, 약간 공격성만 봤을 때는 오히려 소시에다드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인 그런 셀타비고라고, 네,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점점 공격 전개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셀타비고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 중으로 이제 시즌 초반부터, 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력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좀 우려와는 달리 현재 이제 공격 전개나 좀 연계가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수비도 좀 나름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네, 최근 5경기 기준 좀 전승을 거둘 정도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상성에서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셀타비고 상대로 좀 천적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 레알 마드리드 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네,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셀타비고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어느 정도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의 2.5 기준 오버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히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결장자 누수는 크게 없어요. 자, 그 대신에 이제 기존 전력에서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네, 살펴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뭐 레버쿠젠 상대로 3대2 패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측면에서 굉장히 좀 취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반전에 이제 레버쿠젠의 그런 측면 공격에 좀 대처가 잘 안 되면서 실점을 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결국에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막판에 이제 라이프치히가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이미 좀 많이 기운 상태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크게 뭐 소용은 없었죠. 네, 어쨌든 이제 직전 경기 좀 측면에서 부실한 수비를 보인 그 라이프치히라고 볼 수가 있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부터 이제 최근 리그 경기까지 거의 뭐 지금 전승을 할 정도로 경기력이 물이 오른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직전 홈에서 보험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현재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은 그런 슈투트가르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홈에서는 나름 좀 좋은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게 좀 경기를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플레이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이나 안 그러면은 좀 침투를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홈에서는 안정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도 지금 슈투트 상대로 최근 5경기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 다만 지금 현재 슈투트가르트의 이런 기세를 고려했을 때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가 좀 쉽게 이긴다고 장담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라이프치히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지만, 배랑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라이프치히 쪽 승을 보고,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슈투트가르트의 기세, 그리고 이런 걸 약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라이프치히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좀 1점 차 정도의 승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배당 대비했을 때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으로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라이프치히랑 슈투트가르트의 이제 경기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해외 축구 경기네요. 자, 낭트 대 이제 모나코. 자, 우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시즌 첫 경기 이제 툴루즈전에서 부상으로 지금 결장 중인 그런 주전 골키퍼라고 볼 수가 있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제 직전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뭐 결장자는 딱히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 전력 중에서는 핵심 공격수인 지금 엠볼로가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주요 선수들의 그런 결장을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릴과의 경기에서도 이제 릴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 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원정에서도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낭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주전 골키퍼가 없으니까 수비에서 많이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계속해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좀 폭발적인 그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이제 직접 뭐 스트라스부르크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나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전력, 분위기, 그리고 뭐 경기력 모두 지금 낭트보다 모나코가 앞서는 상황이긴 하지만, 약간 저 한 가지 좀 고려할 만한 사항은 최근 모나코가 이제 낭트 홈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 낭트 상대로 지금 3연무를 지금 기록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홈 낭트 상대로는 좀 상성이 안 좋은 모나코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모나코의 그런 경기력, 그리고 낭트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모나코가 어느 정도 홈 낭트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찜찜한 상대 전적이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건 모나코 사이드, 모나코 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일단 상성도 상성이고,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가 별로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타전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좀 햄무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햄무까지 같이 보고,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은 오버 볼게요. 다득점 사이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나코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